안녕하세요. 헬스 건강정보 해마드입니다. 일전에 푸시업이 최고의 상체 운동인 이유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120만 조회수 가까이 달성하면서 앵콜 요청도 많이 왔고, 아니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푸시업을 어떻게 얼마나 하면 최적의 근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푸시업이 최고의 운동인 이유와 효과편에 대해서는 영상 마지막에 카드를 참조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벤치프레스나 딥스 같은 운동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푸시업을 꼭 굳이 헬스 루틴에 넣어야 하는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푸시업과 같은 맨몸 운동 형태의 고반복 칼리스테닉스 운동은 근신경계 능력과 협응력, 순발력, 근지구력 발달에 더욱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8에서 12회 가능한 중량에서의 중반복 훈련이 근비대에 가장 효과적인 건 물론 맞습니다. 최근에는 2에서 6회 스트렝스 근력 훈련도 많이들 하고 유행하고 있죠. 반면에 14회 이상의 고반복 트레이닝은 중요성이 간과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중고반복 훈련은 루틴 초반에 넣어주면 근육 스트레칭과 웜업, 부상 방지 기능도 탁월하고요. 특히 푸시업의 경우는 대흉근, 소흉근, 이두근, 삼두근, 삼각근, 복직근, 척추기립근 등 다양한 근육을 고루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전신을 균형 있게 발달시키기 아주 좋습니다. 또 벤치프레스의 경우 무게 5kg, 10kg 늘리는 게 오래 걸리고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푸시업은 개수가 금방 늘고 이로 인해 성취감도 따라오고요.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장점과 효과들이 있지만 근성장은 중량이지 하면서 루틴에서 소외되어 있는 게 사실이죠.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의 요지는 푸시업을 통해 우람한 벌크를 얻기는 어렵겠지만 일반인 수준에서의 충분히 강하고 단단한 상체 근육과 부수적인 효과까지 크게 병행해줄 이유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럼 푸시업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총 3단계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제대로 된 자세 습득, 두 번째로는 개수 확인, 세 번째로는 루틴 짝입니다. 최적화된 푸시업 루틴을 짜려면 제대로 된 자세로 수행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내가 30개 수행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자세가 아닌 시팅이나 이상한 부위에 근육을 쓰면서 하는 30개라면 효과가 많이 떨어지겠죠. 가장 정석이 되면서 노멀한 자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자로 바르게 펴진 자세가 기본입니다. 내려가거나 올라갈 때 코어의 힘과 척추 중립이 풀리면 안 되고, 하체도 일직선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손 사이 간격은 어깨 넓이보다 약간 넓게 짚어주시면 되고요. 팔꿈치의 각도는 몸에 너무 붙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겨드랑이로부터 약 30도에서 45도 벌어지도록 내려갔다 올라오시면 됩니다. 어깨는 그럼 중립으로 두느냐? 기본적으로 가슴 근육에 자극을 주기 위해 벤치프레스와 같은 원리로 견갑을 뒤로 모으는 후인 하강의 동작을 해야 하는데, 올라갈 때 견갑이 회전할 수 있도록 긴장을 풀어주어야 하는 풀업과는 다르게 가슴 운동을 할 때는 이 후인 하강의 긴장이 풀리지 않도록 올라올 때도 계속해서 텐션을 유지해주는 게 좋습니다. 견갑이 풀리면 가슴 근육의 긴장도 풀리거든요. 올라올 때 어깨가 위로 올라가거나 앞으로 말리면 가슴 중심으로 원하는 자극을 얻기 어려워지고요. 하면서 힘들어지더라도 몸통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허리가 신전되지 않도록, 즉 활처럼 휘지 않도록 힘을 주어 일자 형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내려가는 정도는 가슴이 닿기 직전까지 내려주시되, 팔꿈치나 어깨가 약하신 분들은 가동 범위를 줄여서 수행해줍니다. 시선은 정면에서 약간 위를 바라봐 주시면 되고요. 위 자세를 종합했을 때 대략 이런 자세가 나온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세를 잡았다면 그 다음으로 첫 세트의 최대 수행 가능한 반복 횟수를 확인해보면 내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첫 세트로 확인하는 이유는 2세트, 3세트 등 뒷세트로 갈수록 수행 개수는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이겠죠. 입문자 구간은 푸시업을 아예 할 수 없거나 10개도 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인클라인이나 무릎 푸시업부터 시작해서 최소 10개는 넘게 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하고요. 첫 세트에 10개에서 30개가 한 번에 가능한 경우라면 초보자 수준으로 볼 수 있고, 어느 정도 푸시업을 통해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한 번에 30개에서 50개 정도 수행 가능한 경우는 어느 정도 근지구력과 근력이 갖춰져 있는 상태로 가슴 근육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게 육안으로 보이는 정도의 중급자 레벨입니다. 휴식 시간을 줄이거나 세트 수를 늘리는 형태로 강도를 높여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첫 세트에서 50개 이상 수행이 가능한 경우는 푸시업 고급자에 해당하는 레벨로 중량 조끼를 활용한다든지 다양한 변형 동작을 수행하는 등 운동 강도를 더욱 높여나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정리해보면 한 번에 푸시업 30개 이상을 수행할 수 없다면 입문자 혹은 초보자인 것이고, 상체의 근지구력이나 근력이 상당히 약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벤치프레스 욕심은 조금 내려놓고 푸시업부터 차근차근 기초를 다져나가는 게 더 빠른 길이 맞는 것이죠. 또한 운동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 수준의 푸시업 수행 능력을 갖게 되어 중고급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맨몸 운동 형태의 고반복 칼리스테닉스를 루틴에 포함해주면 전신의 협응력과 근신경계 발달, 근순발력, 근지구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푸시업을 정확한 자세로 몇 개까지 할 수 있는지 확인이 되셨다면 본격적으로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중량을 내 맘대로 조절할 수 있는 쇠질과 다르게 푸시업은 개수를 기반으로 강도를 뽑아내야 합니다. 30개 5세트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매 세트마다 실패 지점까지 가는 방식으로 운동하는 거죠. 중량 운동처럼 강도를 뽑아내기 어려운 맨몸 운동 특성상, 그리고 경험상 실패 지점까지 가는 방식이 가장 좋은 효과를 받습니다. 내가 수행할 수 있는 최대 개수, 즉 더 이상 몸이 올라오지 않을 정도로 팔이 부들부들 떨리는 개수까지 수행하는 걸 1세트로 하고 총 5세트 내외로 수행해줍니다. 당연히 2세트, 3세트 등 후반으로 갈수록
개수는 떨어지게 될 거고요. 이 개수를 반드시 메모장에 기록해줍니다. 그리고 다음에 수행할 땐 현재와 이전의 1세트 각각의 2, 3, 4, 5세트를 이전과 비교해서 같거나 많은 반복수를 목표로 진행해봅니다. 기록이 향상되어야 내 자세와 운동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올바른 지표가 됩니다. 다른 증거는 없죠. 꾸준히 수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개수가 빠르게 상승하게 되는데 첫 세트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는 개수가 50개가 넘어가는 경우 중량조끼를 이용한 푸시업을 수행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로우나 와이드 푸시업, 파이크 푸시업 등 다양한 변형 동작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어깨 유연성이 좋지 않은 분들께는 추천드리지 않고 손목, 팔꿈치 부상의 위험도 높기 때문에 지양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기본 푸시업 동작을 베이스로 하되 반복 횟수를 늘려나가면서 중량조끼를 이용하는 점진적 과부하를 통해 우리는 상체의 전반적인 발달을 충분히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헬마덕 독자 여러분, 오늘도 뜨끈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